안녕하세요. 고정아 클리닉의 고정아 원장입니다. 요즘 제게 흉살 치료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에 다른 곳에서 리프팅 시술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었다, 돈만 날렸다, 또는 리프팅을 받은 후에 이런 부분이 더 울퉁불퉁하게 꺼져버렸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흉살이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리프팅 시술을 많이 더 자주 받으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흉살이 있으니까 얼굴이 좀 무겁고 어딘가 달라붙어 있고 더 빵빵 이런 볼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떻게든 좀 끌어올리고 싶어 하셔서 아마 자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흉살이 있는 분들의 리프팅 시술은 달라야 합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흉살 하면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흉하고 살이잖아요. 즉 예전에 받은 시술이나 수술 또는 외부적인 어떤 압박이나 자극에 의해서 우리 피부 밑에 피하 지방, 심지어는 근육까지 조직이 다치거나 손상된 후에 변성되어 버린 조직을 모두 다 합해서 흉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필러, 지방 이식 후에 과생차, 스컬트라나 엘란세 등 이물을 주입한 후에 그 주변에 생기는 캡슐 같은 단단한 덩어리도 있고요. 수술이나 시술 후에 그 부위가 좀 다치면서 들러붙어서 유착이 생긴 거, 그리고 수술 자욱이 겉뿐 아니라 안쪽까지 딱딱하게 자리 잡은 경우, 이런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죠. 우선 흉살이 있는 경우 리프팅이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흉살이 있으면 안에 딱딱한 결절 또는 들러붙어 있는 유착 때문에 일반적인 리프팅을 할 때 잘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즉 유착과 결절로 인해서 우리가 똑같은 리프팅 시술을 해도 효과가 적다는 거죠. 두 번째, 흉살이 있는 경우는 겉뿐 아니라 속까지 조직이 울퉁불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턱선의 경우 리프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앞이나 뒤나 비슷한 두께라고 생각을 하고 리프팅 시술을 받으실 텐데요. 문제는 이 턱선 안에도 좀 두꺼운 부위, 꺼진 부위 이렇게 다양하게 울퉁불퉁하게 깊이가 다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리프팅 시술을 하면 안 되고 부위별로 정말 아주 작은 부위별로 다르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수술이나 시술 후에 손상이 한번 됐기 때문에 이 조직이 약해져 있어서 리프팅 시술 후에 붓기나 출혈이 더 큰 편입니다. 네 번째, 피부 지방층, 즉 조직의 환경이 이미 나빠져 있기 때문에 실이나 밴드같이 다른 이물을 넣어서 당기려고 할 때 이런 자극으로 인한 흉살이 더 잘 생깁니다. 즉 더 나쁜 2차, 3차 흉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흉살이 있는 경우 리프팅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나는 정말 한 번에 가장 큰 효과를 원한다면 흉살이 너무 많은 상태보다는 우선은 이 흉살을 좀 더 해결해서 조직을 부드럽게 환경을 좋게 해놓고 리프팅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흉살이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때까지는 못 기다리겠다, 지금의 이 처진 상태를 참지 못하겠다 하신다면은 리프팅을 받되 강도를 너무 세게 무리하게 받지 말자. 즉 지금보다는 좀 개선되는 정도를 목표로 두고 무리하지 않아야지만 시술 후에 붓기, 출혈, 또 다른 2차, 3차 흉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흉살이 아직 많이 있는 상태라면 무언가를 넣어서 리프팅을 하려는 시도는 하지 말자. 즉 실이나 밴드 같은 것을 또 넣으면은 안쪽에 이미 여러 가지 흉살, 결절, 유착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이물이 들어오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술 효과도 떨어질 뿐더러 다른 부작용, 또 다른 흉살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네 번째, 리프팅을 할 때 울퉁불퉁, 즉 두꺼운 부위, 그리고 이미 함몰되거나 패이거나 유착돼서 꺼진 부위를 일일이 구분해서 더 까다롭게 디자인을 하고 시술을 받자. 그렇다면 고정아 원장은 흉살 후 리프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흉살 후 환자의 리프팅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즉 내가 어느 정도는 이 흉살을 다 해결한 후에 리프팅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흉살이 아직은 완전하게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도중에라도 이 처짐이나 탄력 저하를 못 참아서 리프팅을 받을 것인가, 이 리프팅을 원하는 시기를 먼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맞게 결정한 후에 만약에 내가 흉살을 다 해결한 후에 리프팅을 받겠다 할 때는 조금 더 강한 효과가 있는 울세라와 같은 하이프 시술을 권하고요. 이 도중에 나는 치료 도중에라도 리프팅을 받고 싶다 하면은 그에 맞는 시술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흉살 치료 도중 또는 치료 후 언제든지 가능한 시술로는 제가 즐겨하는 것이 바로 튠페이스 시술입니다. 이 튠페이스 시술은 깊이가 6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착이 있거나 들러붙거나 패여서 꺼진 부분은 좀 모아서 올려주고, 그리고 두껍고 처지고 그리고 좀 결절같이 단단한 게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줄여주거나 팽팽하게 해주는 등, 즉 울퉁불퉁한 얼굴을 조금 더 부드럽고 매끈하게 만들어주는데 특화된 시술입니다. 그래서 제대로만 하면은 이런 흉살 환자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 튠페이스 고주파는 이 다양한 깊이 조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피지선이 있는 깊이에 잘 시술을 하면 흉살 있는 분들은 안에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뭐 겉으로 피지가 많아지거나 모공도 넓어져 있거나 홍조가 생겨 있는 등 이런 피부의 텍스처가 안 좋아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튠페이스 시술 후에 이런 전반적인 피부 결, 피부 환경, 그리고 홍조 등도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흉살 후 리프팅이나 흉살 후 치료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꺼진 부위를 잘 모아주는 건데요. 1차적으로는 튠페이스 시술로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리는 얘기를 드렸고요. 또 너무 볼륨이 훅 꺼져 있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답을 지금 찾았는데요. 그 얘기는 다음 편에서 말씀드릴게요. 울세라에도 초음파 화면이 있지만 너무나 복잡하게 울퉁불퉁하면 사실은 세밀하게 보이지는 않아서 제가 이런 초음파를 본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뭐 제 얼굴에 턱선에다가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은 다 제 턱선입니다. 턱인데요. 자, 피부는 비교적 균일하죠. 그리고 바로 밑에는 지방층이 조금 더 어둡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부와 지방층의 두께가 비교적 일정하고 균일한 편이죠. 그런데 흉살이 있는 경우는 피부나 지방이 어떤 부위는 이렇게 꺼지거나 유착이 생기면서 얇아져 있고, 어떤 부위는 너무 두껍거나 안에 단단한 이물이나 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위는 좀 얕게 들어가고, 어떤 부위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어떤 부위는 좀 피하고, 이렇게 더 세심하고 섬세하게 정말 부위별로 디자인해서 들어가야 흉살 후 리프팅의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흉살이 있는 경우 리프팅을 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평소 울세라, 써마지, 튠 이런 리프팅 시술을 할 때 반드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세심하게 관찰해서 그 깊이까지 잘 확인을 하고 어떤 점을 개선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오늘 들어간 시술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을 해두기, 즉 SPT 캠페인인데요. 이 캠페인이 이 의미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 최근에는 저희와 같이 이런 SPT 캠페인에 동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흉살이 없고 그냥 리프팅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세심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이 안쪽 환경이 나빠져 있거나 울퉁불퉁 흉살이 있는 경우에 리프팅은 더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피부나 안쪽 조직의 상태를 꼭 확인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내가 원하는 효과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잘 생각을 하고 이런 리프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리프팅, 그리고 안전한 흉살 후 리프팅, 효과 좋은 리프팅을 강조하는 고정아 클리닉의 고정아 원장이었습니다.